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재산세까지 정리해드렸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250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뭐 소득세 총론 쪽은 지금 안 보셔도 되니까 놔두시고 바로 양도소득세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해서 양도소득세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 소득세는 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양도소득세죠. 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시험 문제에서 기본 5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법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우리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을 했으니까 내는 세금이죠. 네, 그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는 둘 다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냐?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중에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소득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자, 그때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과세할 수 없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그 소득세는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무슨 소득세라고 하느냐면 종합소득세라고 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하고, 양도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중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만 여러분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배운다. 잘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때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임대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양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다시 양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매매업자가 팔았거나 또는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일반 개인들이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현행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 목적으로 봐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봐요. 대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양도소득으로 봐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부동산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업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때는 비록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다른 소득하고 묶어서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양도소득에 들어가면 따로 구분해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사업이라 그래요, 보통? 일하는 거? 일하는 건 근로라 그래요. 네. 자, 사업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사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임대는 월세가 들어오니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1년에 몇 개나 팔아요? 그냥 물어봤어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소득은 그냥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양도로 봐요. 근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들은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게 본업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파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파는 게 1년에도 수십 개 팔 수도 있고 뭐
몇 개 정도 팔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계속적으로 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면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다른 소득들하고 묶어가지고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좀 구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끔 시험제 나올 때 요 건설업자가 나와요.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양도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건설업자가 양도하는 것은 뭘로 보느냐? 판매로 봐요. 판매. 그러니까 양도나 판매나 같은 말이죠. 근데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은 뭘로 보는 거고? 사업으로 보는 거고, 그냥 부동산을 어쩌다 한 번씩 파는 것은 그건 양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부동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이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구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할 건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죠. 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일단 소득세니까 누구의 소득에 한해서요? 개인 소득에 한해서예요. 개인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하느냐면 양도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다? 양도소득세예요. 물론 요 개인 중에서 누구는 제외하느냐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제외하고요. 왜냐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양도하면 무슨 소득에 들어가니까? 사업소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들이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본다? 양도소득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다만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법률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안 냅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비과세가 되더라도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신고는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항상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자산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나옵니까? 이걸 살펴볼 거고, 그때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떤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까?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계산하는 방식과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절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이번 1, 2월 과정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자,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고,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53페이지에 자, 제2절에 과세대상물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2번에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가로 1번 토지 또는 건물 나와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쭉 해가지고, 다음 장 256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파생상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걸 오른쪽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표만 보세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현행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크게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이때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때 이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과 전세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뭐 분양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이라든지 주택 상환 채권 등이 들어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등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원제 회원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모든 주식에 대해서 다 내는 건 아니고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또는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역시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에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열거된 걸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여기에 없는 걸 양도했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총 24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소득세 하나만 배워요. 그 중에서도 무슨 소득세만? 양도소득세만 배운다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물건이 이거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걸 팔았다. 예를 들어서 골동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골동품을 양도했다. 그래서 소득이 생겼다. 종합소득세 내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은 나올 수는 있어요. 물론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양도했을 때만 무슨 세금이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자만 따서 타이틀은 무조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부부기주파 하고 외울 거예요. 앞으로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딱 5개 있다. 크게 나누어서 부부기주파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해서 총 몇 개? 5개. 그중에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그냥 타이틀만 기억하시고 이건 시험제 거의 안 나오니까요. 요 부부기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요 3개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다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는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내고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러분들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다시 3가지로 나눠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 있죠. 그중에 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죠? 뭐 그러니까 이건 딱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자, 문제는 요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들어간다고요. 요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 뭔지 아시죠? 자, 요 2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물건은
물건 취급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물건 취급이 되니까 물권이죠. 뭐에 설정하는 권리니까? 물건에 설정하는 권리니까 물건 취급이 되는 거예요. 물권은.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 부동산 양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죠. 그 중에서 딱 이 2개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나머지 물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이죠. 지역권. 열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셨죠? 참고로 지역권 양도는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긴 내는데 종합소득세를 낼 거냐 양도소득세로 낼 거냐. 양도소득세로 내는 권리는 딱 2개밖에 없다. 뭐하고 뭐에 한해서?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반드시 외우시라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요 부동산 임차권이 문제예요.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죠.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 취급이 안 돼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안 봐요. 이것도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기타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느냐?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이 물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무슨 자를 써줘야 되느냐? 등기라는 글자를 꼭 써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뭐가 되면 된다? 등기가 됨으로 인해서 물권화가 돼야 된다. 원래 채권 자체는 등기가 안 돼요. 근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권리보호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권 중에서 유일하게 등기가 가능한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임차권이요. 등기가 가능한 게. 그래서 등기를 하면은 얘는 뭐가 된다? 물권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그렇다면 지상권이나 전세권 앞에는 등기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자,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등기자를 썼죠. 근데 왜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자를 안 썼을까요? 그러면 토지 건물 앞에는 왜 등기자를 안 썼을까요? 그렇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지금 등기자 안 쓴 이유가 등기에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오해하느냐?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당연히 등기가 물권이니까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자 안 썼습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권이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은 지상권, 전세권은요. 등기 안 해도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라고요.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은 등기를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물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민법에서는 등기하라고 배우죠. 왜 등기하라고 배우느냐면 민법이 뭘 가르치는 과목이냐면 사인 간의 다툼에서 싸워서 이기라고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따지고 보면 군대로 말하면 실제 전장에 나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하사관이라든지 중대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 나가서 싸우려면 이기려면 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무기 들고 나가라고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기를 들고 가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라라고 배워요. 근데 세법은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죠. 그러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울 때 한 놈이 무기를 들든 안 들든 그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야기예요. 니들이 싸울 때 지상권을 가지고 싸우든 전세권을 가지고 싸우든 상관없다. 이걸 거래했으면 등기가 된 거든 안 된 거든 상관없다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거래한 게 물권이니까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등기라는 말을 안 썼다는 이야기는 등기든 미등기든 어떤 글자를 써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지 등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아파트 당첨권 앞에 등기 있어요, 없어요? 회원권 앞에 등기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뭐라고요? 이건 왜 등기 없는지 아세요? 그렇죠. 얘들은 원래부터가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법률상. 그래서 등기자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요 부부기주파 통틀어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요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등기를 했으면 반드시 등기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등기 안 했으면 반드시 미등기라고 적어야 돼요. 아셨죠? 근데 토지 건물이나 지상권 전세권 앞에 등기 미등기라는 글자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등기된 토지든 미등기 토지든 상관없이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본다? 양도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등기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상관없이 무슨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등기자를 안 쓴 거예요. 근데 부동산 임차권 앞에 등기자를 썼죠. 이 말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만 물권의 양도로 봐서 무슨 소득으로 보는데? 양도소득으로 보는데 만약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슨 세금이 나온다?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부동산 임차권은요.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여기에는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부동산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가 가치가 뛰면 분양권의 가치도 어떻게 돼요? 같이 뛰죠.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는 거고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 글자 그대로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권리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토지나 주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토지나 주택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채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역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뛰면 채권의 가치도 어떻게 될까요? 뛰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동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 이걸. 내가 큰 돈이 없어요. 큰 돈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정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왜냐면 현장에 있으니까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매물들이 나와요. 매물들이 나오는데 이 물건은 분명히 오를 물건이에요. 그러면 남한테 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질 생각은 없어요. 이걸로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뭐 하느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계약금만 밀어 넣어요. 계약금은 10%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매수인 찾아가지고 거기에 피 붙여서 바로 넘기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2억밖에 없다. 그러면 2억 가지고 뭘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 4채를 계약금만 걸어 놓는 거예요. 5천만 원씩. 뭐 2억이면은 걸 수 있잖아요. 5억짜리 아파트 4채 걸 수 있죠? 그래가지고 매수인들 찾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뭐 2천만 원 피 붙여서 바로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익 남겨서 넘겼죠? 그것도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물론 실무에서는 거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이거 현찰로 바로 거래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되게 많이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그 자리에서 뭘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피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거래할 수 있는 것들.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게 과세는 안 돼요. 과세는 안 되는데 이론상 법률에서는 집어넣어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권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몸만 밀어놓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피 붙여서 팔았다. 그것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회원권이 있고 영업권이 있어요. 회원권은 회원제 회원권으로서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원권도 피가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요 피가 붙어야 돼요.
프리미엄이 붙어야지만 이익이 생기니까. 근데 회원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가 붙죠. 요거 회원권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네. 목욕탕 입욕권 아니에요, 이거. 뭐 한 30장 사면은 10% 할인해준다. 요딴 거 말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영업권이 문제입니다. 영업권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영업권은 무슨 권리냐? 글자 그대로 무슨 권리예요? 영업할 수 있는 권리예요. 부동산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라니까요. 부동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회원권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골프장을,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콘도를.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업권은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를 하면 이건 단순 권리의 양도로 봐서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역시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요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뭐랑 같이 팔아야 되느냐?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해야 돼요. 무슨 자산과? 고정자산과.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고정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정.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죠. 고정을 다른 말로 하면 부동이에요. 결국 요게 고정자산이에요. 부동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얘를 팔면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도 같이 양도소득세 내라고요. 따로 종합소득세 내지 말고. 그러니까 영업권만 따로 팔면 단순 권리의 양도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뭐랑 같이 팔면? 고정자산, 즉 토지 건물이랑 같이 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업권이 실무적으로는 뭔지 아세요? 영업권이 실무에서는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상가 권리금 같은 경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임차인, 또 한 사람은 건물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상가에 들어갈 때 5천만 원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에 들어가요. 중개사무실을 하나 하는데 기존에 새로 사무실을 차리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중개사무실을요, 인수해서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인수해서 들어갈 때 권리금 주고 들어가요, 안 주고 들어가요? 주고 들어가죠. 비싼 데는 뭐 1억, 2억씩 나와요. 뭐 싼 데는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 주고 들어갔다. 임차인으로 해서 권리금 5천 주고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사업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올 때 6천 받고 넘겼다. 그러면 얼마 이익 봤어요? 그렇죠. 그건 영업권 단독 양도라고요. 건물 넘긴 게 아니라 내가 영업할 수 있는 장소에 피 붙여서 넘겼으니까 장소만 바뀐 거지 딱히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소득으로 봐요? 기타 소득인데 솔직히 이것도 실무에서는 과세가 안 되죠. 왜냐면 권리금도 전부 다 뭘로 거래가 돼요? 현금으로 바로바로 거래가 되니까 실무에서는 잘 과세가 안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있다고요. 근데 그건 영업권 단독 양도인데 또 한 사람 건물주가 건물을 팔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에 쌓여있던 권리금이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팔죠.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건물값만 받을 거예요? 권리금 쌓여있는 것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당연히 권리금 쌓여있는 것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팔 때 그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팔았다면 그냥 이 권리금도 뭘로 보자고요? 건물값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 이 두 개예요.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 양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단서가 붙는다.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등기. 왜냐하면 채권이니까 물권화를 시켜야 되니까. 대신 영업권은 등기가 불가능해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하고 같이 팔으라고요. 그래서 무슨 단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고정자산이라는 단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물권 중에서는 딱 두 개만 과세가 된다.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 외에 지역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물건들을 뭐 했어야 돼요?
양도했어야죠. 그래서 나오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때 양도라 무엇을 말하느냐? 자, 양도라는 것은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 그래요.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엇을 말하느냐? 유상으로 어떻게? 사실상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고 한다. 바꿔서 말하면 유상 이전이 아니거나 사실상 이전이 아니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대가의 종류라든지 또는 강제성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강제 여부는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꼭 대가가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그에 대한 뭔가를 받았다면, 아시겠어요? 공짜만 아니라면 무조건 무슨 거래로 보세요? 유상거래로 보시고 그걸 양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걸 판단할 때는 뭘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요.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등기에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팔았으니까 등기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요? 넘겨야 되잖아요. 등기 넘겨야죠? 근데 등기를 안 넘겼어요.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겼어요. 양도야 아니에요? 양도라고요. 우리는 등기로 따지지 말고 뭘로 따지라고요? 사실관계로. 실제 거래가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로 따지자는 이야기지, 등기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무슨 이전이어야 돼요? 유상 이전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 돼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하나 팔았어요. 그러면 보통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죠.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그렇죠.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겠죠. 그때 양도소득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양도소득세라는 말, 글자 그대로 누가?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생겼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러면 이 양도한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주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받아온 게 있어야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겠죠. 이렇게 대가성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유상거래.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아요.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 그래요. 그러면 양도자한테는 소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길 일이 없죠. 왜? 받아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나올 수 없다고요. 무슨 거래일 때는? 무상거래일 때는. 그에 반해서 을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되고,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봤어요? 을이 이득을 봤죠.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을이 소득세를 내야죠. 이때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증여세라고 하는 거죠. 증여세.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래를 하든지 간에 일단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취득세 시간에 취득이란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이랬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시로 취득하든 승계로 취득을 하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든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 취득세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봐야 돼요. 그 결과로 양도자가 이득을 받으면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자가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 그래서 무상거래일 때는 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한다? 증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슨 이전만? 유상 이전만. 이해되셨죠? 그때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뭘 받아도 좋습니다. 돈을 받아도 좋고 물건을 받아도 좋고 주식을 받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대가성이 존재하면 무조건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거래로 보시고 그때 대가성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익이 생겼다면 그때는 무슨 세금 내십시오? 양도소득세를 내십시오. 이런 구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로 볼 수 있는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유상거래는 전부 양도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매매가 있죠. 근데 매매 말고도 경매든 공매든 수용이든 전부 양도라고요. 왜? 다 유상거래니까.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라고요. 또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되든 또는 물납을 하든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또는 대물 변제가 되든 또는 현물 출자가 되든 또는 위자료로 지급을 하든 또는 부담부 증여를 하든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을 적어보면 이 정도 적어볼 수 있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유상거래라는 이야기예요. 유상거래.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매매나 경매나 공매나 수용 다 대가가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거래했으면 매매, 법원에서 현금으로 거래했으면 경매나 공매, 사업시행자에게 현금 받고 넘겼으면 수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셨죠? 그때 강제성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요. 내가 원해서 팔았든 강제로 팔렸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취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았으면 그건 양도에 해당한다고요. 또 교환은 뭘 받고 파는 거예요? 물건 받고 파는 거죠. 현물 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자. 주식. 대가가 주식인 거. 내가 건물 줄게 대가로 주식을 줘 또는 지분을 줘. 그게 뭐예요? 현물 출자죠. 대물 변제가 무슨 말이에요?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뭐라 그래요? 대물 변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빚진 거 있다. 요거 없애는 조건으로 이 건물 줄게.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물납은 대물 변제 일종이죠. 세금을 갚아야 되는데 뭘로 갚는 거예요? 물건으로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라고요. 또 위자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부담부 증여는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전부 다 대가성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이득이 생기면 누구한테 세금이 나온다? 양도자한테 무슨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이야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꿔서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무상으로 이전하면 양도 아닙니다. 자, 무상 이전은 양도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느냐면 상속이나 증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이전하면 무슨 세금이 나와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나오죠. 그것도 누가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왜냐면 무상이면 누가 이득을 보니까? 받은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무상으로 이전을 했다. 이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자, 형식상으로만 이전이 됐다. 즉, 뭔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등기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물건 파는 건 아니고.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탁이 있죠. 신탁.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판 거예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양도 아니라고요. 또 세 번째, 민법상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해서 환원됐어요.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요, 당초 법률상 원인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걸로 보니까 양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양도 아니에요. 무상으로 이전한다 또는 신탁이다, 무효나 취소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첫 번째 조건인 부부기주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양도행위에 들어가야 돼요. 즉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험지에서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서 항상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이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담부증이에요.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무엇을 했느냐? 증여를 했어요. 근데 단순 증여한 게 아니라 뭘 포함해서 증여했어요? 부담을 포함해서 증여한 걸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조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증여만 했으면 양도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증여했으면 양도 아닌데 뭐가 붙는 증여? 조건이 붙는 증여. 그 조건이 뭐냐? 부담이에요. 요게 빚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건물 줄게. 단 내 빚 좀 갚아줘. 이런 조건으로 넘기는 것을 무슨 증여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증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받은 사람이 갚아줘야 될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공짜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그 증여된 금액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증자가 받아서 대신 갚아야 되니까 유상거래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왜냐하면 유상거래면 주는 쪽에서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로 봐서요. 양도소득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오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일단 부담부 증여를 하려면 뭘 쓰는 거냐면 매매계약서를 쓸까요? 증여계약서를 쓸까요? 증여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뭘 적느냐? 특약을 거는 거예요. 증여를 하되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증여한다라고 해서 특약을 거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본계약 자체는 증여계약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거래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거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슨 증여를 하느냐면 부담부 증여를 해요. 그 말은 조건부 증여를 했다는 이야기죠. 내 빚을 네가 대신 갚아줘. 그러면 이 건물 줄게. 이런 증여라고요. 그러면 그 증여된 금액 중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수증자가 대신 갚아야 될 빚, 즉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거래로 보시고요.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눠야죠. 이건 뭘로 보시고? 증여로 보시고. 그때 유상으로 보는 부분은 증여자가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증여자에게 무슨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수증자는 받았으니까 그냥 무슨 세금만 내시면 되고 취득세만 내시면 되는 거고. 아셨어요? 대신 증여 부분은 공짜로 줬으니까 증여자는 세금 낼 거 없죠. 대신 수증자는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을 일단 내시고 취득세는 내시고 그 받은 것 자체가 이득이니까 증여세도 내시고요. 결국 유상하고 무상이 동시에 거래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부담부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내시되 대신 그중에 유상에 해당하는 채무 부분은 뭘로 봐서?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증여세를 낸다.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취득세에서 한번 나올 거예요. 취득세에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에요.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취득이다 아니다? 역시 취득이라고요. 취득세는 다 내니까. 단 차이점이 있다면 채무 부분은 무슨 취득으로 보시고? 유상 취득으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보시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이. 그죠? 유상으로 보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고 증여로 보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죠. 기억나세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1%, 2%, 38광땡, 815광봉, 38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유상일 때는 2%. 그래서 2% 더해서 몇 프로? 4%인데 무상일 때는 몇 프로? 1.5%. 상속만 아니면 1.5%. 그래서 2% 더해서 몇 프로? 3.5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대신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양도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그때는 어디만 양도로 본다? 채무 부분만. 왜냐하면 유상거래 부분만 양도로 보니까. 무상거래 부분은 양도가 아니라 뭘로 가니까? 증여로 가니까.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하나 증여를 했어요. 건물을. 현행 시가가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을이 무슨 세금을 내면 되느냐면 5억에 대한 취득세와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5억짜리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이기를 어떻게 조건을 붙였느냐? 내가 빚이 3억이 있는데 이걸 대신 네가 좀 갚아줘 라는 조건으로 증여를 한 거예요. 요게 무슨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예요. 요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수증자 을은 얼마짜리를 증여받았어요? 5억짜리를 증여받았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일단 취득세 내라고요. 5억 전체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그래놓고 내용을 보니까 수증자 을은 5억짜리 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3억은 결국에는 돈 주고 산 거죠. 그죠? 나머지 2억만 뭐 한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죠. 2억만.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는 따로 무슨 세금을 내셔야 돼요? 증여세를 내야죠. 그래서 수증자 을이 내야 될 세금은 5억에 대한 취득세와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증여자 갑은 5억짜리를 주긴 줬는데 그중에 3억은 돈 받고 판 셈이죠. 얘가 갚아야 될 돈을 누구한테 넘겼으니까? 수증자한테 넘겼으니까 돈 받고 판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무슨 세금을 내시고? 양도소득세를 내시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실무에서는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증여는 누구한테 많이 해요? 증여 거래는 어떤 거래에서 제일 많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다. 그걸 증여하고 싶다. 누구한테 증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증여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이루어져요.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냥 증여를 하면 어차피 취득세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건 놔두고 그냥 증여를 하면 자녀 혼자 얼마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다 내야 되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대출 끼고 증여한다든지 전세 끼고 증여한다든지 하게 되면 자녀는 그중에 일부만 증여세 내고 부모가 일부에 대해서 뭘 내면 돼요?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그래서 뭘 구해서? 차익을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뺐으니까 그만큼 줄어들겠죠. 3억보다는. 그러면 두 개가 분산됐으니까 그만큼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증여하는 것보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일부러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대출을 일부러 낸 다음에 대출은 네가 갚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가 뒤로 어떻게 해가지고 갚아주는 방법들 또는 일부러 전세 끼고 전세보증금을 받아놓은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네가 갚아 이 건물 줄게 그러면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뒤로 빼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많이 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방식인데 세금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몰리면 몰릴수록 세금이 커지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세금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일부러 이렇게 해요. 분산을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시험지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경매가 있어요. 경매가. 자, 경매는 양도에 아니에요? 무조건 양도죠?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예요. 아셨어요? 왜냐면 유상거래니까. 그래서 경매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보십시오? 양도로 보십시오. 그게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시험지에서는 임의 경매는 양도지만 강제 경매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팔았든 강제로 팔렸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양도라고요. 다만 경매 중에서 딱 하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경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다시 가져가지 마. 양도로 보려면 누구한테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요. 만약에 네가 내놓고 네가 받아가면 양도 아니라고요. 내가 나한테 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단서 조항이 붙으면? 자기가 재취득했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 그때는 양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이 있어요. 교환은 양도에 아니에요? 그렇죠. 교환은 무조건 양도죠. 양도라는 이야기는 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유상거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환은 어찌됐든지 간에 무조건 양도예요. 그래서 교환자 보이면 다 양도인데 딱 하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뭘 바꾸기 위해서?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건 토지 정리의 일환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모님들한테 뭐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땅들이 있으면 가끔 측량해야 하네요. 측량할 건데 측량했을 때 지적도를 봐보세요. 도시에 있는 땅을 아닌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땅이 아닌 일반 땅들은요. 지적도상 경계가 되게 애매하게 붙어 있어요. 진짜 그래. 측량해 보면. 그러니까 이쪽 땅은 갑의 땅이고 이쪽 땅은 을의 땅인데 갑도 뭘 하기도 애매하고 을도 뭘 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자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땅 줘. 이 땅 내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경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환을 했다면 이건 토지 정리의 일환으로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과세 안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팔았어요. 무슨 목적으로 팔았어요? 담보. 자, 중요한 단어는 담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담보가. 아니,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담보가 무슨 말이에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담보는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팔긴 팔았는데 뭐 하려고 팔았어요? 맡기려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판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판 게 아니라 뭐 한 셈이에요? 맡긴 거예요. 그래서 담보자가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앞에 양도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무슨 자가 붙으면 담보자가 붙으면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담보로 맡겼을까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왜 담보로 맡겼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돈 빌리려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로 맡기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통 돈 빌리려고 담보 제공하면 뭐가 잡혀요? 저당이 잡히죠? 그건 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양도담보는 그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뭘 넘기는 거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담보를 양도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저당을 여러분들한테 잡아가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아예 등기를 넘겨드릴게요 이 방식이에요. 그러면 저당보다는 좀 더 확실하죠. 아셨죠? 그러니까 뭔만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만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만. 다른 걸 넘기는 게 아니고. 물건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무슨 담보라 그래요? 양도담보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예를 들어서 갚았어요. 그러면 다시 뭔만 돌려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았으면 이제는 물건으로 갚아야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단 말이에요. 담보 조건으로.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팔면 되죠. 경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저당이 아니니까 명의를 넘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팔면 돼요. 그냥 계약서 써서.
아니면 저를 내쫓고 이 건물 가져가셔도 돼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물건이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됐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양도예요. 이건 대물변제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담보만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뒤에 무슨 단서가 붙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됐다 요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양도라고요. 자, 그 다음에 환지처분이나 보류주에 충당되는 토지가 있어요. 자, 그때 환지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은 양도냐 아니냐? 양도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환지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내 땅 주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동안 내 땅 맡겨놨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그 토지로 돌려받는 거죠. 다만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어서 오니까 겉으로는 다른 토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내 땅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양도일 리가 없죠. 그리고 일부 토지는 사업비용이나 공공용지에 사용하라고 기부해야죠. 그게 보류지잖아요. 이건 기부니까 역시 양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왜? 돈 받고 내 땅 팔아버린 거니까. 하지만 환지 방식은 돈 받고 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하는 동안에 내 땅 맡겨놨다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환지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은 양도 아닙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공법책에 이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제발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 아니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어차피 세법책 안 보잖아요. 안 보시죠? 알아요. 안 보는지 알아요. 세법책 요 수업시간 외에는 거의 안 본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공법책은 보시잖아요. 거기에 적어놓으면 그래도 좀 공부라도 되니까. 단 환지처분할 때 내 권리 면적이 뭐 할 수가 있느냐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감안지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이건 양도죠. 자, 그래서 무슨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 감소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보상금 받고 파는 게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을 해요.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나누는 거죠.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양도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분할만 나오면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공유물 분할하면서 내 지분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내 지분을 상대방에게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감소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양도고. 그러니까 내 지분이 감소했다. 그 말은 내 땅의 일부를, 내 지분의 일부를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감소라는 이야기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혼했었을 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 분할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위자료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있죠. 그때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내 걸 되찾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거니까 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파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고요. 이건. 돌려주는 거니까. 하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건 양도죠. 이건 대물변제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재산분할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뭐가 보이면 위자료가 보이면 그때는 양도로 보시라고요. 위자료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요. 뭘로 가느냐?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걸 추정이라 그래요. 의심한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누구랑 거래했을 때냐? 배우자나 누구랑 거래했을 때? 직계존비속. 자, 배우자면 몇 천이에요? 1천. 1천이에요? 무천, 0천. 직계존비속은
일촌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법률상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맞죠? 아니 법률상 진짜 가깝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뭐 그거야 이제 알아서들 판단하실 일이고 나한테 법률상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유상거래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보세법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 자식 간에 대가를 바라고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매매 신고가 들어왔어요. 매매 신고가 들어왔는데 거래 당사자를 봤더니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세무서에서는 너희들은 증여를 했는데 일부러 세금 적게 내려고 증여하면 무슨 세금이 나오니까 증여세가 나오고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보통 증여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 피하려고 일부러 매매한 것처럼 신고한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렇게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들어간다고요. 그걸 추정이라고 하죠. 추정. 어디까지만 의심을 받아요? 직계 좀비속까지만. 그러면 이촌은 누구를 말해요? 형제죠. 형제. 형제끼리는 솔직히 증여가 더 이상해요. 그죠? 여러분들 형제 자매하고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증여할 거예요? 매매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는 오히려 증여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은 매매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야 그거 부모님이 안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부모님한테 안 샀어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형제끼리는 혹시 형이 안 줬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야 미쳤냐 형이 나한테 왜 줘? 그러면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 거래인데 매매 거래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라고. 일단 뭘로 의심한다고요? 증여로 의심해요. 그러면 의심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둑놈으로 몰렸다고요. 도둑질도 안 했는데 의심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죠. 해명하라고요. 일단 너를 의심하긴 할 건데 네가 해명하면 믿어줄게 이야기예요.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해명을 합니다. 진짜 나 대가 주고 가져왔어요. 입증하면 그때는 양도로 인정을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너 정말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사실 가져와. 보통 그거 뭘로 입증해야 돼요? 통장 사본으로 입증을 해야죠. 그냥 나 돈 줬어 가서 이야기하면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거래는 어지간하면 증빙을 다 남겨야 돼요. 그러면 그 돈 어디에서 나왔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죠. 소명을 해야죠. 네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5억짜리를 받아왔다고 매매로 샀다고 하는데 그래 통장 보니까 5억이 입금된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5억은 너 어디서 났어? 거기까지 입증해야 된다고요. 나 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출 받았으면 그 대출금 어떻게 갚아 나갈 거야? 그거 입증해야 돼요. 나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대출이 나왔고 그걸로 부모로부터 집을 샀다. 이건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면 어지간하면 다 인정해 주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건 또 따로 준비를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입증을 하면 되긴 되지만 입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매나 공매예요.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는 어디서 거래한 거예요? 법원에서 거래했죠. 여러분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한 거래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서요? 그래요. 집에서 해요.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단다고요. 누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하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니들만 알아. 그러니까 입증해. 근데 이건 어디서 거래한 거예요? 법원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입증 안 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아니면 등기가 되어 있는 자산끼리 교환했을 때. 그러면 등기부에 이미 내가 재산이 있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이때는 따로 입증 안 해도 된다고요. 이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봐서 뭘로 인정해 주느냐? 양도로 인정해 준다. 양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무슨 거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유상거래로 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부담부 증여구나.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구나. 그러면 채무액이냐 아니냐 따지시면 되고, 경매가 나왔으면 자기가 제치되겠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면 되고, 교환이 나왔으면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시면 되고, 담보는 맡기는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됐으면 양도다. 환지 처분이나 보리주 충당은 내 땅을 돌려받거나 사업비용에 사용하라고 기부하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 처분 시 권리 면적이 감소했으면 보상금 받고 파는 거니까 뭐고요? 양도고, 공유물을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단순히 쪼개는 것이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지분이 감소됐다면 내 지분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팔았으니까 뭐가 되고? 양도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넘기는 것은 네 재산이니까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니까 양도고. 아셨죠?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아직까지는 증여로 의심받으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거래를 했으면 그때는요, 양도로 본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잠깐 넘기시냐면 자, 318페이지 와보세요. 자, 31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출문제가 있죠? 여기에 1번부터 다음 장 7번까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1번에 26회 때 나왔죠? 그죠? 2번이 24회 때 나왔죠? 3번이 25회 때 나왔죠? 4번이 23회 때 나왔어요. 5번이 28회 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4번에 23회, 2번에 24회, 3번에 25회, 1번에 26회, 5번에 28회. 거의 매년 안 빠지고 매년 출제된다고, 이 문제가. 아셨나요?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6번에도 28회고 7번에도 26회고요. 그러니까 지금 23회 때부터 28회 때까지 딱 27회 한 번 빠지고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거의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지금 이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뭘 물어봤느냐?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지상권 나왔네요. 과세 대상 맞죠? 2번은요? 전세권이니까 과세 대상 맞죠? 3번은요? 회원권이니까 과세 대상 맞죠?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회원권이니까 과세 대상 맞죠? 4번은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의 동그라미. 부동산 임차권이 과세가 되려면 등기되어 있어야죠. 근데 등기되지 않았으니까 과세 안 되겠죠. 답은 4번이죠. 5번은 영업권의 동그라미. 영업권이 과세가 되려면 고정자산과 함께 팔아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건물과 함께. 맞잖아요. 자, 2번 보죠.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봤더니요. 영업권이네요. 근데 봤더니 건물과 함께네요. 맞죠? 2번은 뭐의 동그라미? 환지처분의 동그라미. 그러면 뭐 찾아야 돼요? 감소자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라고요. 감소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내 땅 돌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양도 아니라고요. 답은 2번이겠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3번 보죠. 자,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봤더니 지역권입니다. 과세 대상 아니죠? 니은번에 봤더니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되어 있답니다. 과세 대상 맞죠? 3번을 봤더니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래요. 끝에 가서 보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 과세 대상 맞잖아요. 맞죠? 니을번에 봤더니 영업권입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고정자산과 분리해서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영업권만 따로 팔았단 소리죠. 그러면 이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안 되죠. 미음번은 전세권이니까 과세 대상 맞고요. 자, 오른쪽에 4번 문제도 기억번 봐보세요. 기억번에 무슨 단어의 동그라미? 보리지 충당입니다.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아니니까 과세 안 되겠죠? 니은번은요. 상환채권을 양도했답니다. 상환채권이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과세 되겠네요. 디귿번은 재산분할의 동그라미. 자, 이혼자 나왔으니까 나올 건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위자료냐 재산분할이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재산분할의 동그라미. 재산분할 나왔으니까 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봤더니
현물 출자. 현물 출자면 무조건 양도고. 미음번에 봤더니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대요. 양도야 아니에요? 양도인데 문제는 앞에가 건설업자네요. 건설업자. 건설업자면 아까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양도소득이 아니죠. 자, 5번 문제도 봐보세요. 1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안 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상의 동그라미. 무상이니까 과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상이면 양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정확히 찾으셔야 돼요. 2번에 봤더니 끝에 가서 과세 대상이래요. 과세 대상이다. 밑줄 그어놓고 가야죠. 이냐 아니냐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과세 대상이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지상권의 동그라미. 지상권이면 과세 대상이 맞죠. 3번에 봤더니 과세 대상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영업권인데 건물과 함께네요. 과세 대상 맞죠? 자, 4번을 봤더니 과세 대상이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요게 회원권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은 이용해요? 못해요? 못해요.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만.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말을 써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과세 대상 맞고. 5번에 봤더니 과세 대상 1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 안 돼 있어요. 5번이 틀렸죠. 자, 다음 장 6번 보세요. 자, 6번을 봤더니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양도냐 아니냐 물어봤죠? 1번을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환지처분의 동그라미. 감소자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양도 아니고. 2번은 부담부 증여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채무 부분이냐 아니냐를 찾아야죠. 봤더니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양도야 아니에요? 아니죠. 3번을 봤더니요. 담보의 동그라미. 담보 나왔으니까 양도 아니죠. 그런데 뒤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밑줄. 그러면 양도죠. 이건 대물변제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4번을 봤더니 뭐의 동그라미? 무효. 무효자 나왔으니까 양도 아니고. 무효 나오면 무조건 양도 아니고.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5번에 봤더니 경매의 동그라미. 경매는 양도죠. 근데 뒤에 가서요. 자기가 제치되겠대요. 그러면 양도 아니죠. 딱 필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어놓고 가야 돼요. 거기만 보면 되니까. 7번 문제도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뭐의 동그라미? 신탁. 다른 거 읽지 마세요. 신탁이면 맡긴 거니까 양도 아니라고요. 2번을 봤더니요. 위자료. 위자료니까 무조건 양도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겠죠. 3번은요. 분할의 동그라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분할. 분할 나왔죠? 그러면 딱 하나만 찾으세요. 내용 읽지 마시고 감소자 있는지 없는지만 찾으세요. 한글 읽을 줄 알죠? 감소자 없죠? 그러니까 이건 양도 아니라고요. 읽지 마세요. 읽으면 헷갈려요. 이제부터. 4번 봤더니요. 경매. 자기가 제취득. 양도 아니고. 5번은 무효니까 양도 아니고.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저랑 풀었을 때 쉬워요.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살펴봤느냐? 자, 열거된 자산을 살펴봤고 양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열거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해서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그때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쪽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네, 쉬었다 갑니다.